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으면 어김없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점집이죠. 토정비결을 보러 가고 신년 운세를 보러 가고 올해는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해하며 점집 문을 두드립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왔고 운명을 함께 들여다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점을 보러 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지, 그 마음 깊은 곳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점이나 사주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왜 점을 보러 갈까요? 그 심리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두려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사람들을 점집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모두 확신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이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은지 누군가 명확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언제 이직을 할 것인가, 부동산은 지금 사야 하는가 팔아야 하는가.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확실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바로 여기에 점을 보러 가는 첫 번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택의 무게를 힘들어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그 실패의 무게를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한다면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 책임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무당이 그렇게 말했어, 사주에 그렇게 나왔어, 점괘가 그랬어 라고 말하며 실패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심리는 확정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받고 싶어 점집에 갑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 선택이 맞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점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점집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들으면 그 점집은 잘 못 보는 곳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해주는 점집을 찾아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의존의 심리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누군가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당이든 점술가든 사주 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로받고 싶은 심리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점집은 때로 심리상담소의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곧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지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런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람들을 점집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리 상태로 점집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판단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어떤 메뉴를 먹을지까지 점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모두 점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집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판단력을 더욱 잃게 됩니다.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듯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판단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약해진 판단력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에 의존하면 할수록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라는 신념이 강해지고 그 신념은 다시 점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어떤 분은 10년 넘게 매달 점집에 다녔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점괘가 잘 맞는 것 같았고 큰 실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이분은 점집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옷을 사야 할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4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큰 사업 기회가 찾아왔는데 점을 보니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고 그 일을 한 다른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두 번째, 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점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에 데워봐야 불이 뜨겁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실패를 경험해봐야 무엇이 잘못된 선택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점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를 피하게 됩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안전한 길만 가게 됩니다.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큰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작은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잘한 사람은 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20대와 30대 초반의 상담을 중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작은 고난은 나중을 위한 백신과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병을 막아줍니다. 20대에 몇백만 원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 40대에 수십억 원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의 실패는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실패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젊을 때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점에 의존하면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남의 말에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입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집에서 듣는 말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오래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정말로 그 사람의 한 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어려움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문제도 점에서 말한 그것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점집 쇼핑을 하기 쉽습니다. 한 곳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을 찾아 여러 점집을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점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점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결혼, 이직, 사업, 이사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온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점집에서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되었다면, 점집에서 그 사업 하세요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과 이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점에 의존하면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왜 내 판단을 믿지 않고 점을 믿었을까라는 후회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다섯 번째,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거나 그 선택이 어려워서 회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럴 때 점을 보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에서 자신의 마음과 같은 말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점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 이 선택이 맞구나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원래 자신이 알고 있던 답을 점이 확인해 준 것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점에서 자신의 마음과 다른 말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데 점은 저렇게 말하네. 뭐가 맞는 거지? 이 혼란은 오히려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다면 그 답을 믿으세요. 우리의 직관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나온 결론은 대부분 옳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어렵거나 두렵기 때문에 확신을 얻고 싶어 점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대신 점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거예요. 당신에게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면 갚아야 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점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을 보는 동안 문제 해결을 미루게 되고 그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점집에 가는 시간과 돈을 현실 문제 해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빚 상담을 받거나 관계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가거나 필요한 공부를 하거나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일곱 번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당이 그렇게 말해서 점에서 그렇게 나왔으라는 말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내 선택의 결과이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에 의존해서 선택하면 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잘되면 점이 맞았네라고 생각하고 잘못되면 점이 틀렸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는 것 자체에 중독됩니다. 처음에는 큰일이 있을 때만 점을 봤지만 점점 더 자주 점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매주, 심지어 매일 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이나 쇼핑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점을 보고 좋은 말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불안해지고 또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중독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점 중독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점에 물어봐야 하고 점의 결과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점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사주에 신살이 있거나 영적인 기운을 잘 타는 체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집에 갈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곳에 가면 부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집에 다녀온 후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거나 악몽을 꾸거나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그 점집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기운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잡기나 연가가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 동안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고 관계도 틀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점집보다는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신의 영적 민감성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열 번째,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의 판단력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점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점집에서 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은 건강하고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을 보러 가는 것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을 보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고민이 있고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점집에 가는 대신 절에 가거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세요. 혹은 집에서 조용히 명상하며 기도하세요. 기도는 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점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신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원래 내 안에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는 돈으로 쌀이나 초를 사서 기도하세요. 10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점을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종이에 쓰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각 선택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 자세히 써보세요. 글로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글을 쓰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가 단순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명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는 대신 인생의 선배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하세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심리상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은 나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 심리학이나 철학 서적 등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책은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점집에 한번 가는 비용으로 좋은 책을 여러 권 살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평생 도움이 되는 지혜를 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필요하다면 더 긴 시간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자기 신뢰를 키우는 것입니다.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내려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세요. 잘 되면 내 판단이 옳았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고 잘못되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배우세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신뢰가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가 커지면 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직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명상, 요가, 산책,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 등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직관이 명확해집니다. 직관은 우리 내면의 지혜입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직관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결정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뭔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점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직관을 믿고 키우세요. 여덟 번째 방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는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현재를 충실히 살다 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열 번째 방법은 자기 성찰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방향이 명확하면 선택도 쉬워집니다. 내 방향과 맞는 것은 선택하고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점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점을 보세요. 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시기에 보는 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옳은 곳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점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의존하면 해가 됩니다. 망치는 집을 지을 때 유용한 도구이지만 망치에 의존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점집의 무당도 사주를 보는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도 자신이 하고 판단도 자신이 하고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점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새해가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올해가 어떤 해가 될지는 점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이 올해를 만듭니다. 그러니 점집에 가는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올해를 어떤 해로 만들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년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점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이유, 특히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기를,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